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렌즈 선택과 이제 네 번째 시간 단렌즈 파헤치기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렌즈를 고르시면서 설명해드리는 게 뭐 이제 뭐 최대 개방 화질이나 조리개나 이런 거 많이 설명해드렸고, 저번 시간에 줌렌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렌즈를 고르는데 렌즈의 스펙에 대한 대충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게라던가 뭐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단렌즈는 일단 화각이 정해져 있는 렌즈죠. 단초점 렌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집중되어 있는 뭔가를 찍기 위해서, 그렇죠? 집중되어 있는 뭔가를 찍기 위해서 구입하는 게 대부분이죠. 특히 그 중에 집중이라는 거는 대부분 낮은 조리개에서 얻는 이점을 얻기 위해서 단렌즈를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가 단렌즈로 그 뭐 최대 개방 화질이라던가 무게라던가 이런 게 단렌즈에서는 더 심해요. 이게 편차가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르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화각에 대한 것도 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단렌즈를 고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단렌즈가 마음에 든다 이런 걸 고르기는 화각부터 시작해서 그냥 줌렌즈처럼 그냥 2470 대충 이 안에서 마음에 드는 화각 찍지. 이거보다도 망원이 필요해. 70200 아니면 70300 이런 거 사버리면 되니까. 이게 아니라 24mm를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24mm로밖에 못 찍으니까 다른 렌즈를 하나 더 사셔야 되고, 그쵸? 그리고 화질도 사긴 샀는데 그 화질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이제 같은 24mm라 더 좋은 렌즈를 사야 되고, 이렇게 약간 렌즈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화각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난 이 정도 화각이 좋아 이런 거를 몸에 익히셨을 때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렌즈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개 갖고 있는 이유가 나는 이 렌즈, 이 렌즈, 이 렌즈, 이 화각에 뭐 이 정도 렌즈가 필요해 라는 것도 있지만, 샀다가 잘못 사서 이거는 냅두고 다른 렌즈를 사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 렌즈가 안 좋긴 하지만 어쩔 때 꼭 이 렌즈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단렌즈로 사진을 찍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줌 렌즈는 일단 사놓고 약간 안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계륵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러니까 표준 줌 렌즈를 계륵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렌즈가 그 화각대에 맞는 단렌즈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단렌즈를 보통 많이 쓰지 줌 렌즈를 많이 쓰진 않아요. 뭐 행사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서 단렌즈를 선택하시는 거는 줌렌즈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경험이 있으셨을 때 나한테 맞는 좋은 렌즈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번에 제가 뭐 한두 번에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것만 듣고 여러분들이 고르신다기는 힘든데, 제가 대충 렌즈가 이런 렌즈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완전한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고,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렌즈 선택 가이드 계속 만들면서 이래서 단렌즈 때는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점점 알아가 좀 많이 이게 머릿속에 넣고 화각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셔서 나중에 좀 마음에 드는 단렌즈를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그 단렌즈를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걸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산 단렌즈가 나한테 100% 좋아라고 이게 100% 만족해라던가 이런 느낌이 나긴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저도 그냥 렌즈 하나만 갖고 다니게 해요. 그래서 여러 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단렌즈를 사서 쓰시는데 뭐 단렌즈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시는데 필요한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줌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뭐 지금까지 3개 시리즈 3개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최소 조리개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 개방 화질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렌즈의 화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망원에서 좀 화질이 떨어지는데 렌즈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같은 2.8 조리개 렌즈인데 2.8 보정 조리개 렌즈인데 진짜 70mm에서 못 쓰는 사진이 나오는 렌즈가 있고 2.8로 찍으면 어떤 렌즈는 비싸긴 하지만 70mm에서 찍어도 좋은 사진이 나온다던가. 그쵸?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렌즈는 뭐 화질이 좋고 화질이 좋고 다 좋지만 무게가 너무 무겁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무게가 가벼운 걸 선택하실 거냐. 또 가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 렌즈는 20만원인데 저 렌즈는 40만원이야. 왜 차이가 날까? 근데 40만원짜리도 좋지만 뭐 8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을까? 100만원짜리 렌즈도 좋지만 내 그 상황에선 100만원짜리를 쓰는 건 너무 지출이 크다. 그래서 적당한
화질이나 이런 거 적당히 타협을 해서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줌렌즈일 때보다 단렌즈일 때는 편차가 다 커요. 최소 조리개부터 시작해서 화질, 무게, 가격이 만약에 같은 50mm 렌즈 50mm의 단렌즈인데 이게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까지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토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단렌즈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줌렌즈에는 없었던 거, 화각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470 정도의 이 정도의 화각이 있다라고 치면은 실내에서 막 카페 같은 데서 뭐 가서 찍을 때는 아 그래 24mm로 놓고 찍지 뭐 되네. 야외에 갔을 때는 24mm로 찍으면 너무 사람이 이만하게 나오니까 80mm로 70mm로 당겨서 찍지, 이런 게 가능하지만 단렌즈는 24mm로 찍고 70mm로 찍으려 그러면 렌즈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24mm 단렌즈와 70mm 단렌즈. 그쵸? 그래서 화각이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번들 렌즈 하나 있는데요, 단렌즈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50mm 그 환산화각 50mm 정도의 렌즈를 하나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단렌즈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렇게 좀 뒤로 가서 찍으면, 어떻게든 뭐 뒤로 가서 찍으면 실내에서도 웬만큼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야외에서 찍을 때는 좀 이렇게 가까이서 찍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나로 때우기엔 좋은데, 또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보면은 실내에선 35mm, 야외에선 85mm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화각만큼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답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50mm도 너무 넓다고 느껴서 85mm로 찍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35mm도 너무 망원이라고 생각해서 24mm로 찍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화각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몸에 익히셔야 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내가 원하는 사진의 느낌은 내가 찍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실내에서는 35mm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경험치라 그럴까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정도의 화각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그 어느 정도 가이드는 해드릴 수 있겠죠. 35mm 화각은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라던가. 그걸 말씀드리면 35m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카페 화각이라 그래요. 카페 렌즈.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을 때 내가 있고 가운데 카페니까 테이블이 있겠죠. 그리고 테이블 반대쪽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를 보시고 렌즈의 화각이 그 줌렌즈보다 단렌즈가 뭐 중요하다고 말씀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은 단렌즈라는 거는 화각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를 보시면 사진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이거를 뭐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뒤로 밀어서 멀리서 찍는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좀 이렇게 뒤로 가서 찍으면 이 정도 화각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줌렌즈가 2470 이렇게 확 그 땡기거나 줄이거나 이런 느낌의 사진을 그 단렌즈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왜냐면은 카페인데 내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50mm로 찍는데 사진이 이 정도로 나와요. 이 정도로 나오는데 너무 좁다. 그래서 저 뒷테이블 사람들 죄송한데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의자 하나만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서 이렇게 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느낌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렌즈를 보실 때 샀다가 후회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아요. 하지만 35mm는 딱 적당히 하는 카페에서 그 앞에 테이블을 놔두고 찍는다면 한 요정도 느낌이 나와. 요정도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면 뭐냐 보시면 제 얼굴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얼굴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배경이 어느 정도 나오죠.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이걸 카페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 테이블에 뭔가 올려 있겠죠. 음식이든 커피든 뭔가 올려 있겠죠. 그래서 그 느낌까지 해서 대충 찍을 수 있을 정도의 화각이 35mm 정도의 화각이에요. 그래서 카페 렌즈라는 이름이 많이 붙습니다. 35mm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50mm로 가면은 약간 망원이 돼서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망원에서 이 정도 느낌이 되니까 좀 난 테이블까지 다 찍고 싶은데 35mm는 모자라.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85mm다. 그러면 제 얼굴이 더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은 나는 좀 이렇게 다 찍고 싶은데 85mm 렌즈로 그 실내에서 카페에 있는 데서 찍어버리면은 진짜 이런 느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뭘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찍고 싶고, 우리는 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이런 걸 찍고 싶은데 얼굴만 찍으면 이미 꽉 차요. 그래서 단렌즈에서는 화각이 더 중요하다. 반대로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내에선 35mm죠 뭐 얘기를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35mm짜리 화각을 샀어요. 근데 이게 35mm짜리 렌즈를 샀는데 좀 야외에서 찍으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찍는다는 느낌인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제가 야외에서 너 그래 풍경하고 나오게 이쁘게 찍어줄게. 그래서 그러니까 인물이 어느 정도 부각되게 찍으려면은 진짜 한 요 정도 거리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너무 가깝죠, 야외인데. 근데 가까운 것보다 사진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인물도 애매하고 풍경도 애매해 버리는 사진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물을 부각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데 85mm, 105mm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정도 떨어져서 찍지만, 어느 정도 거리는 이 정도 떨어져서 찍지만 상반신을 찍어도 충분히 배경이 잘 날아가고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떨어져서 사진을 찍는데 야외니까 계속 야외인데 가까이 붙어서 앞에서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35mm로 찍는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뒤로 와서 찍으니까 그렇게 인물도 부각되지 않고 배경하고 거의 같이 나오는 느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화각의 선택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단렌즈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화각을 선택하는 방법은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번들 렌즈로 시작한다 전자에 줌 렌즈 하나 갖고 계시니까 이게 한 28에서 8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화각이 있어요. 보면은 대충 그러니까 요 정도로 보면은 요 정도로 보면은 뭐 35mm 단렌즈 한 여기 28mm 정도 됐죠. 28mm 단렌즈, 35mm 단렌즈, 50mm 단렌즈, 80mm 단렌즈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화각을 여러분들은 그 사진의 느낌 말고 화각만으로 선택해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진짜 오늘은 내가 단렌즈를 사기 전에 사진을 찍을 때 그래 50mm가 뭐가 좋아 그래요. 50mm로만 찍어보자 그래서 환산 50mm 정도로 맞춰서 계속 찍어보셨는데 이게 느낌은 좋은데 뭔가 나는 보통 사진을 찍는 게 밖에서 찍기 때문에 좀 더 멀리 있는 걸 당겨서 찍고 싶다. 그러면 이제 85mm 정도의 화각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보통 이제 우리 애기가 아직 1살 정도밖에 안 됐고 실내에서 우리 집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이런다. 그러면은 35mm나 50mm 정도 이런 화각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설명하듯이 설명을 드리면은 50mm는 기본 표준 렌즈고요. 표준 렌즈고 이쪽은 광각, 이쪽은 망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야외에서 뭔가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쪽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은 그냥 실내용이라기보다는 근접거리에서 찍으실 때는 한 50mm에서 아래쪽으로 찍으시는 게 낫고, 좀 야외처럼 이렇게 넓은 데서 찍으실 때는 50mm 위쪽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단렌즈, 특히 단렌즈 말씀드렸죠. 화각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는데 인물 렌즈가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시면은 인물 렌즈는 85죠. 누가 그래요. 그럼 85mm를 샀는데 이거를 만약에 실내에서 찍을 수밖에, 보통 난 실내에서 찍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쪽 벽 끝에서 서 있어봐. 난 벽 끝에서 찍을게.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카페에서 찍는데 85mm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밖에 안 차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단렌즈를 하나로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50mm를 추천을 드려요. 환산 화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사실 때는 50mm지만 두 개를 사실 때는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35mm, 85mm 두 개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 좁은 공간, 실내 이런 데서는 35mm로 찍고 야외로 넘어갔을 때는 85mm로 찍고, 35mm 렌즈도요. 이게 야외에서 찍으면 배경을 거의 못 날려요. 그래서 우리가 줌 렌즈는 보통 2.8 이상이고 단렌즈는 보통 최소 조리가 2 아래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게 배경을 날리는 느낌은 보통 2.8,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2.8 정도까지가 배경이 많이 날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렌즈의 화각은 배경을 날리는 그 조건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다 빼고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 배경을 날리기 위해서 이걸 샀는데 35mm도 야외에서 찍으면 배경이 거의 안 날아가요. 망원으로 찍어야 돼요. 야외에서 어느 정도 배경도 날리고, 상반신으로 찍었는데 배경 좀 이렇게 뿌옇게 날아가고 이런 거 찍으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각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단렌즈 몇 개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땐 찍게 되는 거죠. 그쵸? 저는 35mm 렌즈를 이렇게 항상 물리고 다녀요. 왜? 그렇게 야외에서 전 사람을 찍을 일이 없어서 사람 찍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일 때문에 많이 찍는데 굳이 제 취미로 할 때는 많이 안 찍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많이 찍죠. 실내에서는 찍는데 실외에서는 그냥 우리가 여기 놀러 왔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어디 뭐 울산바위 이런 데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봐요. 너무 옛날 비교인가요? 그래서 가서 찍는데 울산바위까지 가서 찍으면은 그래 나도 나오고 울산바위도 나와야지 이렇게 이쁘게 좀 찍어줘 울산바위 잘 나오게 해서 35mm는 어느 정도 이렇게 뒤로 가서 찍으면 커버가 되는데 85mm 이런 거로는 커버가 거의 안 돼서 분명히 나는 찍히고 배경에 돌이 있는데 이게 물산바위인지 물산바위 흔들바위 모르겠다. 그래서 어디든가 놀러 가서 찍는데 망원 하나만 가지고는 인물은 부각시킬 수 있지만 배경까지 다 찍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단렌즈는 보통 여러 개를 갖고 다니시게 되는 거죠. 또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50mm나 아니면 35mm 정도가 좋고요. 아니면은 이게 표준 줌은 있는데 나는 보통 야외에서 인물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하시는 분들은 표준 줌에다가 플러스 85mm, 105mm, 135mm 이런 단렌즈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화각에 대한 거는 길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30분, 40분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화각이 단렌즈에서 이제 화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갖고 다녀서 저는 14mm 단렌즈가 하나가 있고요. 35mm가 하나가 있고요. 50mm가 있고 그리고 135mm가 있어요. 근데 보통 어디를 제가 다닌다 놀러 다닌다 할 때는 35mm를 빼고 14mm, 50mm, 135mm 이렇게 단렌즈 3개를 들고 다니고요. 제가 이번에 벽초지라는 데를 갔다 왔는데 벽초지를 갈 때는 저는 렌즈를 딱 2개만 들고 갔어요. 그래서 바디가 2개니까 저는 하나에는 13mm를 물려놓고 하나에는 135mm를 물려놓고요. 사진은 거의 14mm만 찍었어요. 왜? 그렇게 망원으로 찍는 것보다 저는 그냥 파란 하늘이 너무 이뻐서 14mm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가방 하나에 그냥 135mm 넣어두고 14mm로만 찍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화각에 대한 개념이 쓰고 느낌이 있으면은 어디를 놀러 간다 아니면 누구랑 놀러 간다 목적이 여자친구랑 놀러 가는데 여자친구가 내가 널 이쁘게 찍어줄게 이런 거면은 저는 50mm, 135mm를 들고 갔겠죠. 아니면 35mm, 135mm. 근데 저는 이번에 풍경을 찍으러 간 거기 때문에 거의 14mm로만 찍었고 있어요. 그래서 줌렌즈는 전 거의 안 갖고 다녀요. 줌렌즈는 거의 안 갖고 다녀요. 표준 줌 하나 있는데 안 갖고 다니고 단렌즈로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렌즈가 여러 개 있지만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렇게 찍을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랑 이거만 가져가자 하는데 솔직히 가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50mm도 챙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큰 가방에 필요한 건 무거운 게 필요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화각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각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화각은 한 번에 마음에 드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찍다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에 100% 내 마음에 드는 렌즈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뭐 렌즈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렌즈를 팔아서 뭐 중고거래 특히 팔고 다시 사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각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습니다라고 좀 무책임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화질무게 가격은 다 똑같아요. 비쌀수록 그쵸? 비쌀수록 화질은 좋아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대신에 화질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조금 한 급 정도 낮은 거를 사버리면은 무게와 가격에서 메리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어떤 렌즈는 800g인데 어떤 렌즈는 200g이고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줌렌즈든 단렌즈는 줌렌즈를 사든 단렌즈를 사든 이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한 얘기로 넘어가고요. 최소 조리개와 최대 개방 화질 같은 경우는 줌렌즈보다 단렌즈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렌즈를 사는 이유는 낮은 조리개에서 얻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렌즈를 여러 개 갖고 다니는 거겠죠. 불편하더라도. 그쵸? 줌렌즈로는 1.4의 이 느낌을 낼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1.4 고정으로 해서
한 뭐 2470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그거 갖고 다니겠죠. 하나 가지고 웬만한 중렌즈를 다 해결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2.8이고 이러기 때문에 낮은 조리개를 얻기 위해서 단렌즈를 여러 개를 갖고 다니게 되는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낮은 조리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렌즈가 필요한 이유고, 단렌즈에서 그게 이 최소 조리가 최대 개방 화질에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면, 그냥 조여서 찍는 사진은 줌렌즈도 괜찮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단렌즈는 이 조리개를 낮은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렌즈는 1.8에서 괜찮은 화질이고, 어떤 렌즈는 1.4에서 괜찮은 화질이에요. 또 어떤 렌즈는 2.8에서 괜찮은 화질이에요. 단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최소 조리개는 다 1.4예요. 만약에 1.4라고 쳤을 때. 근데 최대 개방 화질이 너무 구린 거야, 어떤 싼 렌즈는. 그래서 얘는 진짜 최대 개방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 화질을 얻기 위해서 2.8까지 쪼여야 되더라. 반대로 어떤 렌즈는 비싸긴 하지만 1.4에서도 정말 괜찮은 화질이 나오더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 조리개 최대 개방 화질은 단렌즈에서 더 중요해요. 왜냐? 1.4와 2.4의 그 느낌은 정말 많이 다르고, 2.0과 2.8의 렌즈는 정말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1.4하고 2.8은 렌즈가 천지 차이입니다. 느낌이. 2.8과 4.0의 차이와 1.4와 2.0의 차이는 정말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조리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와 최대 개방 화질 어디서 어느 정도부터 찍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은 보시면 제가 그 저번 시간에 그 50mm 렌즈를 비교하면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얘는 50mm 0.8, 그죠? 50.8, 50.4, 얘는 시그마의 50.4인데 가격이 22만원, 40만원, 74만원, 73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최소 조리개가 1.8인 렌즈가, 아래 화각은 좀 신경 안 쓰시고, 그쵸? 얘는 좀 내려버릴게요. 아이고, 내려버릴게요. 안 보이게. 보시면 어떤 렌즈는 1.8이 최소 조리개예요. 어떤 렌즈들은 또 1.4가 이렇게 두 개가 최소 조리개예요. 보면은 1.4까지 내릴 수 있는 렌즈가 당연히 더 좋은 거겠죠. 낮은 조리개 2점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쵸? 근데 얘랑 얘는 왜 가격이 다른가 라는 걸 보면은, 일단 얘는 요점으로 넣을게요. 얘랑 얘는 왜 가격이 다른가 보면은, 이건 제가 지금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니콘의 50.4가 절대 그렇게 안 좋다는 렌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그마의 아트 계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 화질이 정말 좋기 때문에 비싸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50mm에서 뭐 화질을 따지신다면 시그마 아트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얘랑의 차이는 1.4에서 어느 정도의 화질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0만원, 얘는 70만원 하지만 이 30만원 차이에다가 무게, 그때 말씀드렸죠. 30만원의 차이에 얘는 무게가 280g 밖에 안 되는데 얘는 무게가 815g이에요. 이렇게 엄청 무겁고 크기도 엄청 크죠. 가격도 비싸고 무게도 크고, 그쵸? 크기도 커요.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라도 나는 1.4에서의 화질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쓰는 거고, 이 비싼 걸 쓰는 거고, 아니야 나는 1.4에서 얘보다 화질이 좀 떨어진다지만 이 정도 화질도 나한테 충분한 걸 이라고 생각하시면은 1.4 렌즈지만 조금 떨어지는 렌즈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아니야 나는 1.4도 굳이 필요 없더라, 1.8만 돼도 충분해 하면은 1.8 렌즈를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1.8 렌즈 중에서도 화질에 따라서 싸고 비싼 렌즈가 달라지겠죠. 최대 개방 화질이라던가, 그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렌즈는 이 조리개 수치 하나하나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비싸고 좋은 렌즈, 사람들이 좋다 그러는, 화질 좋다는 거 사시면 돼요. 근데 몇십만원의 차이가 더 나고, 뭐 때때로 몇백만원의 차이도 나죠. 몇백만원의 차이가 더 나고 낮은 조리개 하나를 얻기가 1.8, 만약에 2.0을 1.4로 한 스탑 내리기 위해서 한 스탑 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한 스탑과 최대 개방 화질을 얻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투자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그런 사진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닌 분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남들이 최고라고 하지만 내가 그냥 사진을 가볍게 찍고 다니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A렌즈와 B렌즈가 있는데 얘는 같은 A렌즈와 B렌즈가 있어요. 얘는 가격은 싼데 조리개를 한 2.0까지 조여야 돼요. 그래야지 쓸만한 화질이 나와요. 얘는 가격은 비싼데 1.4에서부터 쓸만한 화질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는 1.4부터 못 찍는 렌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최대 개방 화질을 기준으로 한다며.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A 렌즈는 2.0부터 찍는 렌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B 렌즈는 1.4부터 찍는 렌즈예요. 비싼 가격을 투자하더라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최대 개방 화질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화질은 그냥 포샵에서 샤프 몇 번 주면 되지. 나는 그냥 1.4 잘 안 찍고 보통 2.0부터 찍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굳이 B 렌즈를 안 사도 A 렌즈를 사도 충분히 이 사진 생활을 싼 값에 가볍게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즐겁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렌즈를 선택하실 때는 이 최소 조리개와 최대 개방 화질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줌렌즈보다 더 심합니다,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남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은 그냥 간단하게 50.8로 하세요라고 해서 50.8을 이렇게 렌즈를 샀는데 50.8 샀는데 나는 그러니까 1.8 조리개를 놓고 찍으면 화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50mm에서 1.4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거고 50.4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렌즈 그러니까 사진 생활 하시면 되는 거고 50.8에서 나는 화질은 그냥 보통 한 2.0, 2.8 이렇게 놓고 찍어도 상관이 없는데 화각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넓은 렌즈 35mm를 35.8 이런 렌즈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 또 난 망원이 필요해. 그러면은 85.8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하나를 두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시는 게 좋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단렌즈를 하시려면은 돈이 많으시면 그냥 새 걸로 막 사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자금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거래에도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거래에도 이제 또 막 사기도 당하고 이런 게 있어서 난 싫다 그러면 새 거 사시면 되고 근데 새 거 샀는데 화각이 안 맞는다고 얘는 그냥 장터에 박아버리고 35mm 하나 또 사고 85mm 사 그러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연습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각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85.8이에요. 21만원이죠. 21만원이죠. 근데 얘는 85.8이에요. 그럼 46만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화각이 좀 망원이 됐을 뿐인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1.4 렌즈처럼 더 조리개가 낮으면 더 좋은 렌즈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니콘의 50.4는 40만원입니다. 근데 니콘의 85.4는 156만원이에요. 가격이 훅 뛰어요. 그래서 자 생각해보세요. 1.8에 그러니까 1.8과 1.4 조리개는 0.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4도 그냥 2.0으로 생각해두고 한스탑이라는 조리개가 차이가 나는데 최대 개방이나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 나는 그 정도도 잘 모른다. 그냥 배경 날아가고 이러면 충분해요. 라고 생각하면은 1.8 렌즈도 충분한 선택이 되겠죠. 근데 나는 최대 개방 화질을 그러니까 만약에 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이렇게 최대 개방 화질이 훨씬 중요해. 무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한 장의 퀄리티 있는 사진을 얻고 싶어.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거의 한 100만 원이 넘게 도는 투자하시고 1.4 렌즈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1.4인데 85mm에서 105mm로 20만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1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꽁충 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망원으로 갈수록 빛을 모으기 어려워서 조리개 숫자를 낮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105mm 정도 되면은 1.8이라던가 아니면 2.0이라던가 이런 조리개 많은데 105mm에서 1.4면은 조리개가 엄청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0mm인데 1.4 렌즈가 아니라 조리개가 2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리개가 이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조리개를 낮추기 어려운데
200mm의 그러니까 조리개가 이 정도 된다 하면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는 이제 최신 버전이라 이렇게 비싼데 최신 버전이 아닌 걸로 좀 낮추더라도 가격은 정말 비싸요. 조리개가 2가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통 70-200 2.8 고정 렌즈를 사가지고 200mm를 2.8로 찍는다던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500mm예요. 얘는 F4예요. 그러면 조리개가 4밖에 안 돼. 하지만 배경은 엄청 날아갑니다. 왜냐면 엄청난 망원이기 때문에. 얘는 가격이 1100만 원입니다. 한 1200만 원에 가깝죠. 다음으로 넘어볼까요? 아이고. 엄청나게 비싸졌죠. 근데 얘는 목적에 달라요. 인물 사진을 배경에 날리겠다가 아니라 망원이기 때문에 스포츠라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새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렌즈 많이 쓰시죠. 그래서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조리개를 낮추는 게 어려워서 가격도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50mm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시면 돼요. 처음에 사실 때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50mm 아니면 35mm가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얘가 35mm에 1.8이에요. 얘는 35mm 1.8인데 50mm 1.8과 비교해서, 물론 이제 렌즈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면서 안에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화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얘는 50mm의 1.8 렌즈인데, 그러니까 35mm 1.8 렌즈인데 가격이 한 55만 원 가죠. 그래서 50mm 기준으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어쨌든 렌즈의 가격은 많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시작은 50mm 정도가 좋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가 이제 1.4가 돼요. 1.4가 되면은 한 160만 원으로 꽁충 뛰어버리죠. 그쵸? 근데 보시면 35mm 1.8 렌즈가 이제 요즘에 나온 1.8 렌즈고요. 얘는 1.4 렌즈여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정도 나는 차이가, 나는 솔직히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서라도 좋은 화질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1.4의 이 렌즈 사시는 거고, 아니 난 그 정도 필요 없다, 그냥 35mm 화각에 적당한 화질이 좋더라, 이거 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막 배경을 미친듯이 날리고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 게 아닌 이상,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써야죠. 1.4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그죠? 1.4와 1.4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최대 개방 화질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1.4고 얘는 1.8인데 0.4 반스탑 조금 넘게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제대로 된 화질을 얻기 위해서는 얘가 만약에 약간 반스탑 줘서 1.8에서부터 정말 미친 듯한 화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는 그게 1.8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8이 될 수도 있고 3.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최대 조리개만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적당히 화질이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 렌즈면 돼라고 하시면 이런 렌즈 사시면 되고, 그래 나는 최대 개방 화질이 제일 우선이야 그럼 이런 렌즈 사시면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 렌즈만 있는 게 아니냐, 제가 크롭바디 설명드릴 때 환산화각 설명드리면서 곱하기 1.5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5에다가 1.5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55mm, 한 60mm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크롭바디용으로 환산화각 50mm를 맞춰주는 이런 렌즈들이 있어요. 보세요. 얘는 35mm인데 니콘에서 DX라고 하는 건 크롭바디용이라는 말이에요. 35mm의 크롭바디에 물리면 50 몇 mm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렌즈는 50mm부터 싸게 시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게 이 가격은 안 나는 거예요. 신품이 17만 원은 안 나오고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보시면 얘는 35mm의 1.8 단렌즈 화각인데 크롬용이기 때문에 얘는 한 17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같은 1.8이더라도 얘는 풀프레임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롬용 렌즈를 여러분이 사실 수 있으면은 크롬용 렌즈를 사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은 물리학적으로도 렌즈도 많이 작아지고요. 크롭을 쓰시고 계신다면은 렌즈도 많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싸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벼워지고 싸지고 그러니까 진짜 낮은 가격에 제대로 된 단렌즈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좋은 거죠. 니콘에는 23mm 렌즈가 싼 게 없어요. 아쉽게도 캐논이나 이런 데는 23mm가 많은 데서 제가 좋아하는 35mm 화각을 크롬 렌즈에선 내기가 힘듭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렌즈가 24mm에다 곱하기 1.5를 하면 대충 한 35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요거는 풀프레임용인데 D렌즈라 그래서 제가 옛날 렌즈에 보시면 등록월이 2006년이에요. 아마 이건 이거보다 훨씬 전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렌즈가 이 렌즈예요. 35mm, 그러니까 35mm 조리개 2짜리 렌즈를 쓰는데 보시면 얘는 무게가 250g이고요. 얘는 그 요즘에 나왔다는 괜찮은 305g. 그다음에 화질이 좋은 비싼 렌즈는 600g이에요. 근데 얘는 요 렌즈 아마 크기가 요 크롬용 1.8 렌즈랑 크기는 비슷한데 저는 요 렌즈로 충분해요. 가격도 쌉니다. 20 얼마면 사요. 중고가는 뭐 20만원 정도 한번 사고요. 여기 애칭 카페 렌즈라고 써있죠. 35mm니까. 그래서 인물용 렌즈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스튜디오에서 35mm 쓸까요, 과연? 네, 보시면 얘는 필터 구경이 67mm고요. 비싼 렌즈. 그리고 얘는 58mm, 그 35mm의 그 풀프레임용. 크롬용 35mm는 52mm. 얘도 52mm예요. 즉 뭐냐면은 요 앞에 렌즈 구경이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렌즈를 그 바디캡이라고 해요. 바디캡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게 나는 갖고 있는 렌즈 중에서 이 렌즈를 좋아해서 바디에 제일 많이 물려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바디캡 렌즈라고 하는데 보시면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D750이 그렇게 큰 바디 그 카메라도 아니기 때문에 딱 적당해요. 들고 다니기 되게 좋아요, 이 렌즈는. 그리고 35mm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진 찍을 때도 부족함이 없고요. 저는 제 취미로 찍을 때는 이 렌즈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보통 한 2.8 정도 찍어주면은 2.8 정도로 조리개를 조여주면은 배경도 꽤 괜찮게 날아가요. 괜찮게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렌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렌즈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왜? 뭐 저는 나 한때는 뭐 지금도 억울하고 있지만 뭐 사진도 나름 오래 찍고 이런 사람이 왜 이런 렌즈를 쓸까 이런 게 아니라 제 목적에는 그냥 이게 렌즈가 저렴하긴 하지만 이 렌즈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디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한 방에 가세요. 어차피 좋은 거 합니다. 이런 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렌즈를 쓰시면서 얘는 최대 개방에서 화질은 떨어지지만 난 어차피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뭐 포토샵으로 해결해. 이렇게 하시면 이런 렌즈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고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최대 개방 특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 개방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그 최대 개방 화질 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여기 지금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얘는 조리개를 5로 찍은 사진이고요. 얘는 조리개를 2를 놓고 찍은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 니콘의 35mm 옛날 렌즈 최대 개방이 조리개 2인 렌즈를 찍었는데 최대 개방일 때 사진이 힘든 건 뭐냐면은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 약간 보랏빛을 이렇게 나요. 이걸 우리가 색수차라 그러는데 얘를 조리개를 좀 조여주면은 화질이 조여지면서 보라색이 없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최대 개방 화질 그러니까 사진 자체가 약간 흐리게 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색수차라는 걸 되게 많이 봐요. 색수차 억제력이 어느 정도 좋은가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어디 보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같은 85mm인데도 1.8과 1.4예요. 그럼 단순하게 조리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게 색수차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화질도 문제가 되고 주변부 화질 가운데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부도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비싼 렌즈는 비싼 값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브랜드별로 비싸지만 값어치 못한다고 욕먹는 렌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화각을 정해서 아니면 거기서 렌즈를 선택하고 이런 거는 제가 오늘 정답을 못 드리고 이렇게 문제만 뿌리고 가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사실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오늘만 봐도 렌즈를 볼 때 뭐가 중요한 거 엄청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단렌즈는 여러 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은 네, 추천드리는 거는 줌렌즈로 시작해서 나는 어느 화각이 좋더라. 여기서 모자르는 걸 채우자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고 단렌즈를 하나 사신다면은 50mm 하나 추천드리고요. 50mm나 35mm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를 먼저 하나 사신 다음에 아니 50mm로 샀을 때 사신 다음에 나는 뭔가 화각이 부족해 하면은 화각을 옮기면 되는 거고
조리개가 부족해. 좀 더 최대 개방해서 좋은 화질을 원해. 이러면은 내려가면 되는 거고. 대신에 줌 렌즈보다 이 최소 조리개의 화질, 무게, 가격에 대한 이게 이 갭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싼 렌즈와 비싼 렌즈의 갭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시면 그냥 뭐 무거운 거, 큰 거, 비싼 거 사줘도 되는데 대신에 화질이 좋아지고 그리고 최대 개방 화질이 좋아지고 조리개가 낮아질수록 무게와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꼭 가격이 싸다 그래서 나쁜 렌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싸다 좋은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꾸 니콘 50.4를 오늘 많이 까는 것 같은데 니콘 같은 경우에는 이 50.1.8가 50mm 1.8가 1.4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도 차이도 한 20만 원 정도 나긴 하고 이렇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은 뭐 그래도 1.4가 좋아요라고 말씀하지만 AF나 아니면은 뭐 최대 개방하지 이런 거 봤을 때 1.8도 그렇게 안 꿀려요. 그래서 저는 이 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1.4가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냥 뭐 뭐 이렇게 큰 렌즈 필요 없고 무겁기만 하지. 저는 그래서 가벼운 거 그냥 혼자 취미용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볍고 그냥 싸면 돼요. 화질 적당히 좋게 나고 왜? 어차피 1.8로 놓고 찍는 경우가 전 거의 없거든요. 조력이 날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제가 오늘 횡설수설하고 문제를 많이 던져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렌즈를 선택하실 때 그냥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맞는 렌즈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저도 물론 이런 렌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제일 갖고 싶은 렌즈이긴 한데 있으면 진짜 좋죠.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저는 그렇게 야외에서 인물을 찍는 비율이 높지도 않고 그래요. 아마 제가 다시 이제 스냅 쪽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렌즈를 사겠죠. 왜 한 장 한 장이 나의 실력의 퀄리티를 해주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쁜 렌즈를 안 좋은 렌즈 가지고 좋은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 배경을 쭉쭉 날리고 화질 좋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데 그럴 땐 제가 이런 걸 해야겠죠. 내 사진을 평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는 아직 자기 만족으로 찍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저렴한 렌즈여도 좋고 이런 저렴한 렌즈도 만족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막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비싼 렌즈 다 써보고 해서 비싼 거 그렇게 나한테 필요가 없더라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사진 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 비싼 렌즈 한두 번은 써보게 되세요. 비싼 카메라도 써보시게 되시고 제가 여러분들 뭐 약간 다른 말이지만 크롭 바디 뭐 풀프레임 바디 솔직히 그렇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 써봤기 때문에 중형도 한번 써보고 중형 카메라 큰 것도 써보고 뭐 풀프레임 써보고 미러리스 써보고 진짜 이만한 센서 자리도 써보고 다 써봤기 때문에 굳이 제 생각에 일반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는 거기에서는 풀프레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문제만 많이 던져드리고 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렌즈 선택 가이드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렌즈 비싼 렌즈와 싼 렌즈는 이런 게 좋아 이런 걸 다 보시고 그럼 나 이 정도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적당한 그러니까 좀 약간 저렴한 가격에서 하나를 구입하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시면서 아니면 뭐 팔고 다시 사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면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벌써 43분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앞에 한 2시간을 떠들다가 해가지고 지금 목도 아프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던져드리고 해답은 못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만 던져드리고 가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